근데 이제 타이밍으로 봐도 판도 유리하게 깔렸어요. 그렇죠. 어쨌든 당원 100% 가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글쎄요, 출마를 안 한다면 오히려 이후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뭐 그냥 총선 나와서 국회의원 되는 거 말고 그 이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제풀에 꺾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레임덕인데, 임기한 중반 돌면. 당신 100%에 네. 대한 룰인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지지도만 있으면은 그 힘이 없어도 뭐 당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판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지지도는 있지만 힘이 없는 게 나경원 대표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지도라 하면 대중적인 인기죠. 지지도고 네, 인기고 네, 그렇죠. 힘이라 하면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힘이라 그러면은 일단 윤심을 얻을 수 있는 또는 그 윤심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조직. 그중에 이미 3월로 날까지 받아놓은 그 이벤트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새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당 지지층 대상 결과만 종합해봤을 때 큰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선두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쫓고 있는 이런 판세. 일단 가장 궁금한 건 1등의 선택이에요, 1등.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확고한 1등인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거든요. 발을 보면 후보들 모인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뭐 틀림없는 출마 행보인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상황과 마음이 이제 잘 안 맞으니까 발 따로 입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상황과 안 맞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출마하고 싶은데 우선 지금 대통령 임명을 받아서 2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대사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러니까 이걸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하면 대통령과의 이제 일종의 관계죠. 이런 것이 국민들 눈에 또 지지자 눈에 또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부담이죠. 그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은 왜 그걸 맡겼을까요? 출마를 안 했으면 하고 맡기는, 그래서 그때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라고 다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다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집권당에서의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 다시 말해서 범친윤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있다. 거예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출산 고령화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만두겠다든지 또는 이것을 그만두고 대표에 출마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제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경우에 어떡할 거냐.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어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혼을 하면 2억 원가량 집을 마련할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 정책과 묶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후보 시절에 제가 기획실장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1월 달에 지지도가 굉장히 곤두박질 칠 때가 있었습니다. 윤 후보. 윤 후보에. 그때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대표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뭐 천천히 생각해보는 문제다 해서 사실상 출마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천천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교통정리에서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오지 못하게 정리한다 그러면은 정치 나경원 대표는 어찌됐건 상당히 좀 뭐 상처를 입게 되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걸 나경원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윤심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결정적으로 윤심의 어떤 사인이 안 온다고 해서 정치인이 뭔가 이게 진퇴를 그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은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이밍으로 봐도 판도 유리하게 깔렸어요. 어쨌든 당원 100% 가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글쎄요, 출마를 안 한다면 오히려 이후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뭐 그냥 총선 나와서 국회의원 되는 거 말고 그 이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제풀에 꺾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레임덕인데 임기한 중반 돌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출마하는 게 맞죠. 아, 근데 이재호 상임고문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어쨌든 대통령이 직속 임명한 자리인데 이걸 박차고 나오면 대통령의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 더 일찍 그만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출마 안 하면 본인 모양새가 우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1등인데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처음 출발했을 때 지지율에 비하면은요 몇 배가 지금 뛴 거예요. 상승세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조직력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윤심을 거스르고 혼자서 펴내고 출마를 해버린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점핑할 수 있는 대권 후보나 뭐 점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당권 주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결선 투표가 하는데 김기현 나경원이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대권 출마 의지가 없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해야 된다고 선언한 김기현 대표로 몰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 이 부담 하나에 요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배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 100%에 대한 룰인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지지도만 있으면은 그 힘이 없어도 당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판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지지도는 있지만 힘이 없는 게 나경원 대표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지도라 하면 대중적인 인기죠. 지지도고 네, 인기고 그렇죠. 힘이라 하면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힘이라 그러면은 일단 윤심을 얻을 수 있는 또는 그 윤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그에 대한 위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뭐 나경원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끝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윤심에 대한 교통 정리가 확실히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심이 어디 있는지가 아직도 아주 명확하지 않아서 나경원 의원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죠.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강한 입장을 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지금. 이거 사퇴할 필요가 있다. 해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 측은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한다. 그 자리 던지고 당대표 나간다.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나 측입니다. 측. 이건 측근 인사 얘기예요. 좀 더 보죠. 대통령실 연일 중진급 이 정신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해요. 이틀 연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거짓말이란까지 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저출산위원회 무슨 회의도 안 열었는데 회의를 열어서 무슨 결론 낸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 신뢰 무너졌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 회의 열었다는 얘기 안 했다. 뭐 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는요. 야당이 또 관심이 많아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 개입합니다라고 또 비판해서 약간 왠지 나경원 전 의원을 거두는 듯한 모습이 됐어요. 또 여기는 또 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당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은 이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제. 자, 그럼 요 두 분의 얘기 그리고 마저 기사가 더 있군요. 이것까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길 갈 건가 압박에도 나경원 본인 출마 촉구 회견을 알선했답니다. 어제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당대표 출마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회견이 나경원 전 의원이 알선을 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오늘 원래 제주도 당협 방문해서 도당을 방문해서 강연 이런 게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제주도당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네요. 이것도 묘합니다. 지금 상황.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어제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따로 놀고 대표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십시오. 윤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졌으니 당원들은 정해진 대로 투표나 하라는 식의 답정너 전당대회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길 뿐입니다. 양급 의원님, 방금 김기현 의원이 등장해서 나왔던 그 거대한 북, 그 북이요. 작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유세할 때 썼던 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북, 거기 보면 글씨도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북을 김기현 의원이 개소식을 하면서 야외에서 쳤습니다. 그 북을. 윤신 낙전 확인, 낙점된 거 확정됐다. 이걸 과시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좀 과대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예. 예, 갔는데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의원실을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런 관계로 이웃 사촌이죠. 예.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 북 치는 거를 소리만 들었지 사실은 저 북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 사무실이 크지 않은데 너무 네. 많은 사람이 많아서 막 의원분들이 대부분 서서 계셨다 그래요. 네, 거기 자리가 맞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이제 야외에 있는 통로부터 들어가는 데서 이제 저 북을 보지 못했는데 저 보니까 예.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아마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후보로 출정하면서 출정식에서 북을 친다는 건 어떤 우리 예전에 항상 어디 출정할 때 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요청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북 중에도 여러 북이 있을 텐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북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저 북을 치시고 후보로서 해갖고 대통령이 당선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래서 저 북을 가지고 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저 북을 치시면서 출정식을 한 거는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을 함께 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향후에 안철수 의원도 저북 쳐도 됩니까? 그리고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 나경원 전 의원도 저북 쳐도 됩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건 뭐 아마 저 북의 소유가 국민의힘 소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여를 해줄까요? 글쎄 그건 제가 당에
요청을 하는 게 어떻게 예.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예. 이 또 특별한 그게 없는데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그게 없지 더 이상할 수 않을까요? 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북은 사실상 누구 거다 그렇게 되는 셈이니까 더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북을 치는 장면. 이게 이제 어제 모습이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나경원 전 의원에 집중을 하는 기사인데요. 김무성의 길, 유승민의 길, 정치적 명운, 기로에 선 나경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김무성의 길과 유승민의 길. 여기 보면 김무성 대통령 당무계의 반감 여론 속에 2014년 전당대회에서 서초월에 낙승을 거뒀다. 출마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당대표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근데 반면에 유승민 반윤 낙인을 찍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그 이후에 이 치명상 위에 별다른 어떤 활약과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 독자적 계파 없어서 고사할 수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무성 전 의원은 옛날에 계파가 있었고 여기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계파가 없고 다르다. 이런 가운데 청년당원 뭐 전대 출마 요청했던 데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 업무 보고도 받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듣기에 따라서는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들으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윤석 전 대변인. 일단 김무성의 길과 유승민의 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 전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어떤 길을 권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요. 만약에 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길을 권하겠다. 김무성의 길, 유승민의 길, 뭐 굳이 구별을 하자면 예. 유승민의 길이 훨씬 더 험한 길이 됐었죠. 그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하고 이 두 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유력 정치인인 건 맞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정부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정부 구성원이에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이 예.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인데 대통령과의 호흡을 절대적으로 맞춰야 하는 입장일 텐데 지금 출마 선언도 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본인이 주장을 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고 물론 출마 선언한 이유가 되겠죠. 그럴 때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과 지금 뭔가 결이 다른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렇죠. 당원들 100%의 결정으로 예. 대표를 뽑는 것인데 우리가 뭐 지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게 느꼈던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상황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언행은 당대표로 가는 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윤석 전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권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하시더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마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당대표 출마 안 하면 지금 정부직을 맡고 있잖아요. 이 정부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갈등 양상이 노정이 돼 있다면 예. 저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좀 선을 넘었습니다. 예, 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출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정치를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얼마 전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고소할 때 지금 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 기후대사도 맡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정부직과 당대표 도전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양손 다 버리라는 거네요. 지금요. 윤석열 대변인 말씀은. 어떤 판단할지 고민 중일 텐데요. 일단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장 모습이 영상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검찰청사 앞입니다. 지금 기자들 카메라들 보이고 있고요. 지금 뒷모습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관 입구에는 언론사 기자들 카메라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앞부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카메라가 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아무래도 여러 전 뭐 혹시라도 뭐지만 지지자라든가 아니면 당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겠죠. 뭐 그 모습은 지금 보시면 어렴풋이 약간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아마 추정은 됩니다만 일단 성남지청 이 현관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 앞쪽에서 여기 사다리 쪽 있죠? 사다리 그 앞쪽에서 아마 서서 무슨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모습인데 현장 모습 약간 변화된 모습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현장 모습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어떤 선택할까요? 제3자로서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하는 쪽으로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한다는 거는 출마입니까? 네. 저는 뭐 내부 사정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가 그때 갈등이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받고 결국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내부 총질 문자가 나온 다음에 한마디라도 유감을 표했으면 내가 가처분 신청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쫓겨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명분 있게 쫓겨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뭐 정책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에 사회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말했어요. 부인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실은 예전에 이제 교육부 관련한 어떤 정책을 냈던 게 되게 큰 논란이 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래 빠르게 하자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지. 지금 이 경우에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 큰 반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매우 노골적으로 넌 나오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그냥 주저앉게 된다고 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 이상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냥 눌려버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명직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너무 무리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당장 뭐 한 2달, 3달은 그것이 뭔가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좀 지나고 보면 국민의힘의 오명이고 대통령의 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 전 대변인이 뭔가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예, 짧게 할게요. 무리한 얘기예요. 이게 전당대회하고는 저는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떤 정책 구상 입장을 표명한 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물론 뭐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할 때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걱정을 당원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자꾸 압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압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금 뭔가 확 밀어내고 있다 지금. 뭔가 솎아내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해석을 봐요. 대부분의 언론은요.